안녕하세요. 따끔닥터 송치훈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도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니까 얼굴이 점점 처져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코 옆에 안 보이던 뭔가 그늘진 팔자주름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이 팔자주름이 왜 생기는 걸까요? 사람 얼굴에 팔자주름은 누구나 다 생깁니다. 사람 얼굴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를 좀 볼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얼굴에는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잖아요. 얼굴에 있는 지방이 소실이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인이에요. 앞볼과 코 옆에 있는 이 팔자 쪽에 원래 지방 주머니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지방과 좀 늘어나는 지방이 있는데 우리가 줄어들면 안 되는 부분의 지방은 줄어들어요. 특히 볼 쪽에 지방이 줄어들고 옆볼도 지방이 줄어들고 관자 쪽도 줄어들고 아래쪽으로는 오히려 지방이 좀 늘어지는 피부와 함께 좀 더 커지는 느낌의 변화가 나이 들면 생기고,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의 문제예요. 피부가 처지는 현상. 특히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먹거나 웃거나 할 때 움직이는 부분이 이 바로 입 위쪽에 있는 이 근육을 가장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끌어당기는 이 근육, 코 옆에 입을 끌어당기는 웃는 근육, 먹는 근육, 다 이게 팔자주름을 유발하는 근육들이고, 피부의 탄력이 처지면서 피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접히는 현상. 지방은 소실되고 피부는 접혀서 당연히 팔자가 생기고, 특히 전체적으로 중안부가 이렇게 꺼져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얼굴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가장 길게 고랑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서 팔자주름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고 가장 많이 해결하고 싶은 부위가 된 거죠. 그러면 이런 팔자주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러입니다. 필러 중에서도 HA, 히알루론산 필러인데 채워주는 효과로는 가장 효과가 뛰어나니까, 물론 스컬트라라든지 주베룩이라든지 이런 폴리머도 사용하지만 덩어리를 확실히 넣어줄 수 있는 재료로는 그래도 HA 필러가 가장 간단하고 효과가 좋은데, 단점은 심각한 부작용이 가장 팔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괴사. 왜냐하면 얼굴의 안면 혈관이, 가장 큰 혈관이 이렇게 입을 타고 올라와서 이 팔자를 지나서 이렇게 미간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굉장히 큰 혈관이기 때문에 바늘로 만약에 주입을 하기에 굉장히 쉬운 위치에 있어요. 얕은 층에 있어요. 얕은 층에 주사로 필러를 쭉 넣는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로는 이제 캐뉼라를 이용하고 굉장히 깊게 뼈 근처에 가깝게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켜야 될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는 정말 위험한 게 시술을 만약에 받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시술 받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팔자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너무 그냥 가격이나 이런 거 너무 저렴한 데서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위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자가 체크하는 방법. 팔자 필러를 했는데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거는, 만지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욱신욱신 통증이 계속 있다든지, 색깔이 아주 그 거미줄 퍼지듯이 좀비 있죠. 괴사는 좀비 형태의 혈관 퍼짐이 살짝 느껴져요. 좀비 같이 돼요, 그 부위가. 죄송한데 말씀을 이제. 근데 영화에 보는 그 좀비들 분장하듯이 싹 혈관의 색깔이 음영이 달라져요. 어둡게. 그게 지나면 살짝 물집이 올라옵니다. 수포가 올라왔다. 이거는 괴사의 두 번째로 나타난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급속도로 딱지가 앉으면서 피부가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초기 때는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걸렸다. 그 필러 받은 병원 문 안 열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바로 응급실 가셔야 돼요. 응급실에서 바로 녹여줄 거예요. 그 녹이는 것도 1차, 2차, 3차 한 3번 정도를 굉장히 다량으로 녹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패치도 있고, 또 따뜻하게 워밍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치료. 만약에 급하면 고압 산소도 사용하는 병원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응급치료가 필요하니까, 팔자주름을 시술한 다음에 어떤 이상한 사인이 있다, 통증이 심각하게 있다, 그리고 색깔이 변한다, 수포가 올라온다, 이 세 가지 사인을 좀 미리 자가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같은 팔자주름이어도 필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리프팅이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필러도 어떻게 시술하는지가 그 방법이 모양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넓고 평평하게 꺼져 있는, 둥글둥글하게 꺼져 있는 주름이면 필러로 잘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피부고 팔자주름이 이렇게 넓게 꺼져 있으면 이 가운데를 이렇게 올려주면 얘가 평평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주름이 좁고 샤프하게 패인 주름이라면 이렇게 올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진 피층에 얇게 또 필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져서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위에 피부가 처져서 아래쪽에 이렇게 접혀서 생긴 주름 같은 경우는 이 피부를 당겨줘야 되겠죠. 결국은 리프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또 리프팅 방법에는 또 너무 많잖아요. 레이저냐 실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내 얼굴에 맞는 건지 잘 파악해서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팔자주름 시술할 때 HA 필러를 넣었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필러의 이동.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하세요. 당연히 팔자주름에만 필러가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피부 아래쪽 공간은 사실은 꺼진 부분과 꺼지지 않은 부분이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막혀있는 공간에 필러 딱 넣고 막혀있으니까 안 움직이면 좋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근육을 쓰는 부위니까 그것도 아주 살짝 이렇게 살짝 만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 옆에 여기만 넣어도 한 1, 2주 지났을 때 이 위에서 살짝 만져지거나 아니면 붓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예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온라인상에서 본 거야. 팔자가 이동한다더라, 팔자가 볼로 이동한다더라, 움직인다더라. 엄청 예민하세요. 그래가지고 시술할 때부터 팔자 필러 이동한다는데 절대 이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설명을 드려요. 아무리 아래쪽에 그 자리에 넣어도 이 근육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하지만 처음에 붓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그게 이동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렇게 퍼지듯이 만져지는 건데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팔자 필러가 이동하는 거는 당연히 이동할 수도 있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하고 시술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게 영상 찍을 때 한번 꼭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시술 아니고 언제든지 필러는 녹일 수 있고 다시 넣을 수 있으니까 교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필러가 살짝 위에서 만져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심각한 부작용도 아니고 시술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팔자 필러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과 치료, 그리고 부작용, 특히 괴사에 대해서 체크하는 방법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다른 궁금한 것들은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